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기는 바로 그 음식과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이 콩팥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역학조사 결과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8명이 자신의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다. 왜 모르실까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68%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하나의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역설적으로 가장 침묵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의 살인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거르는 고통을 겪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평생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이 어떻게 콩팥을 해치는지, 관절이 아플 때마다 무심코 드시는 진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콩팥 세포를 말라 죽이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건강하라고 사다 준 비싼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콩팥 건강을 지켜내는 기적의 천연식품 3가지와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는 시간이 고작 3, 4분에 불과합니다. 피검사 수치 한번 훑어보고 처방전 써주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이지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 위 반찬부터 냉장고 속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설명해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료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병원은 비유하자면 큰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끄는 소방서와 같습니다. 콩팥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에서는 첨단 의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수백 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진료실을 나서면 여러분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을 보냅니다.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불씨들이 숨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비싼 건강보조식품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챙긴다며 사다 준 온갖 영양제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나 아침 운동을 다녀오신 후 무심코 후루룩 마셔온 뜨거운 찌개 국물들이 바로 콩팥을 태우는 불씨입니다.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진료실에서 길게 설명해 주지 못했던 그 은밀한 불씨들을 찾아내서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일만 하셨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봐 몸이 부서지도록 아파도 꾹꾹 참으십니다. 병원비 몇 푼 아끼려고 동네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억지로 버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신 여러분이 노년의 차가운 병실 투석기 옆에 누워 귀한 노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현실적이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자연적인 치유와 예방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중한 콩팥이 살려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7가지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여러분 스스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품 소변입니다. 소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기 전에 딱 5초만 변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비눗방울처럼 잔거품이 빽빽하게 덮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성분들의 경우 서서 소변을 보시기 때문에 낙차로 인해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변기 벽에 끈질기게 붙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거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무려 100만 개씩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방에서 쓰는 아주 고운 뜰채와 같습니다. 건강한 뜰채는 피 속의 독소와 노폐물만 쏙쏙 걸러내고 우리 모두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뜰채가 찢어지고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그 찢어진 틈새로 줄줄 새어 나오게 됩니다.
달걀 흰자를 물에 풀고 저으면 끈적한 거품이 일어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면서 그렇게 짙고 촘촘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런 거품이 며칠 연속으로 보인다면 우리 콩팥의 필터가 심각하게 찢어지고 있다는 뜻이니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내과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붓기, 즉 부종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눈을 뜨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양말 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깊게 파여서 한참을 주물러도 그 자국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어제 저녁에 찌개를 너무 짜게 먹어서 부었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이 한계까지 숨이 막혀 헐떡이고 있다는 아주 다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잃으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짠 소금물과 찌꺼기들이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속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낮에는 서서 활동하니 중력 때문에 이 무거운 물들이 다리나 발목으로 쏠려 퉁퉁 붓고 밤에 똑바로 누워 자는 동안에는 온몸으로 퍼지면서 얼굴과 눈 주위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 오염된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방치하신다면 콩팥은 결국 그 물에 잠겨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며칠을 푹 쉬어도 절대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지 요새는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요. 동네 마트만 다녀와도 숨이 찹니다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병들면 완전히 다른 이유로 무서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콩팥은 단지 소변을 만들어 노폐물을 버리는 하수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에게 맑고 붉은 피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그 즉시 뚝 끊겨버립니다. 공장에 주문서가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 몸은 더 이상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극심한 빈혈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 속의 적혈구는 우리 온몸의 혈관을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를 배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배달부들이 사라지니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없으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숨이 차고 밥맛도 없고 온종일 누워만 있고 싶어지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절박한 비명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고 신호의 가장 무서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옆구리나 허리에 그 어떠한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콩팥이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 몸은 더욱 충격적인 신호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치명적인 네 번째 신호부터는 과연 무엇일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가 콩팥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신호는 콩팥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라 온몸에 독을 뿜어내고 있다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응급 신호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밤마다 온몸을 긁게 만드는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 수분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시며 비싼 바디로션을 바르시거나 피부과 연고를 사다 바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발라도 가려움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썩어가고 있는 콩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소변으로 독소를 빼내지 못하면 그 독한 찌꺼기들이 피 속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피부 밑에 쌓이게 되고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요독성 가려움증이라고 부릅니다.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온몸을 긁다가 피딱지가 앉은 적이 있으시다면 당장 콩팥 수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입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지독한 구역질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마다 헛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밥을 먹으려는데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더 이상한 것은 찌개나 밥을 먹을 때 입에서 쇠를 씹는 듯한 기분, 나쁜 금속 맛이 나거나 아주 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피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성 물질이 피 속에 가득 쌓여서 위장 점막을 공격하고 호흡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음식 맛이 변했다면 콩팥이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한밤중에 종아리가 찢어질 듯이 뒤틀리는 근육 경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새벽 2, 3시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많으시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며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콩팥이 망가졌을 때도 아주 무서운 근육 경련이 찾아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인이라는 미네랄의 균형을 아주 정밀하게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고장나면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신경세포들이 제멋대로 흥분하면서 종아리나 발가락 근육이 마구 비틀리게 됩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콩팥이 보내는 매우 절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사실 가장 위험하고 당장 응급실에 가셔야 할 수도 있는 호흡곤란입니다. 평소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동네 언덕길이나 아파트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턱끝까지 숨이 차오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똑바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베개를 높이 베거나 아예 앉아서 밤을 새우셔야 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콩팥이 밖으로 빼내지 못한 물이 거꾸로 넘쳐서 여러분이 숨을 쉬는 폐에 가득 차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폐가 잠기는 폐부종 상태입니다. 당장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생명이 위급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품 소변, 붓기,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과 입냄새, 근육 경련, 그리고 호흡 곤란이 7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반드시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견하면 투석 없이도 우리 콩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곁에 있는 남편, 아내가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거나 피부를 긁는 모습이 번뜩 떠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그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모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의 노후를 투석실의 고통에서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의 경고 신호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콩팥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밥상 위에서 매일같이 들이마셨던 독약, 즉 뜨거운 국물과 관절염 진통제가 어떻게 콩팥 세포를 말라게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경고 신호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콩팥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원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 앉는 따뜻한 밥상 위, 그리고 아플 때마다 무심코 열어보는 약통 안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콩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숨은 주범은 바로 우리가 평생을 먹어온 뜨거운 국물 밥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팔 끓는 찌개 한 그릇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인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우리 혀의 짠맛을 느끼는 세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찌개가 싱겁게 느껴져서 자꾸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찌개가 식은 뒤에 한 숟가락 드셔보시면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머님도 평생 남은 찌개 국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남은 그 아까운 국물을 버리지 못해 밥에 쓱쓱 비벼서 다 드시는 습관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양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부어 병원에 가보니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20년이 넘는 고염식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져버리듯이 높아진 혈압은 콩팥 안에 있는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을 무참히 터뜨리고 파괴합니다. 매일 찌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습관은 내 콩팥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숨은 주범은 바로 관절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무거운 것 들고 힘들게 일하시느라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으십니다. 비가 오거나 쑤시면 동네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한 움큼씩 삼키십니다. 당장 아픈 것이 가라앉으니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동시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굵은 혈관을 꽉 조여서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맑은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콩팥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물 밖에 꺼내놓은 미역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듯이 여러분의 콩팥 세포가 피를 마시지 못해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통제가 나쁘다고 해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꼭 필요한 약을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약을 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약국에서 마음대로 진통제를 사서 남용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콩팥이 걱정되는데 혹시 진통제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콩팥에 무리가 덜 가는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반드시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만 의존하기 전에 아픈 관절에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시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진짜 지혜입니다. 뜨거운 국물과 진통제에 이어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세 번째 숨은 주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정성껏 챙겨 먹는 수많은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챙긴다고 비싼 영양제를 한가득 사옵니다. 비타민, 칼슘, 단백질 보충제, 오메가 등등 아침마다 맑은 물과 함께 한 움큼씩 삼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은 너무나 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자연의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고농축해 놓은 덩어리입니다.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매일 드시면 우리 몸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이 피 속에 칼슘과 뭉치면 콩팥에 모래알이나 뾰족한 돌멩이 같은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뼈가 튼튼해지라고 챙겨 드시는 칼슘 영양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이 아닌 고농축 알약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칼슘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피 속을 떠돌다가 콩팥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노년기에 근육이 최고라며 권장하는 단백질 보충제 가루 역시 콩팥이 쉼없이 걸러내야 할 질소 노폐물을 폭발적으로 늘려 콩팥을 완전히 탈진하게 만듭니다. 제가 모든 영양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도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여러 알약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양제 남용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콩팥을 조용히 망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라면, 통조림, 햄, 믹스커피 같이 간편하게 드시는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맛을 내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공인산염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인공 첨가물은 우리 혈관으로 거의 100% 흡수되어 콩팥에 거대한 부담을 줍니다. 둘째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끼니마다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붉은 고기를 소화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독성 노폐물은 콩팥을 쉴 틈 없이 야근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피곤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달한 캔커피나 에너지 음료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과 카페인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고 콩팥의 미세 혈관을 잔인하게 찢어 놓습니다. 넷째는 매일 저녁 반주로 즐기시는 잦은 음주 습관입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의 귀한 수분을 강제로 소변으로 빼앗아 버리고 콩팥을 바싹 마른 사막 같은 탈수 상태로 몰아넣어 세포를 파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소에 맹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센터가 무뎌져서 하루 종일 물 한 잔을 안 드셔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녹차를 마셨으니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와 녹차는 오히려 소변을 억지로 배출하게 만들어 몸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맑고 깨끗한 맹물이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몸속의 독소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끈적하게 농축되어 콩팥의 미세한 필터, 틈새마다 진흙처럼 들러붙어 결국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끔찍한 원인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내 콩팥을 다시 부드럽게 달래고 남은 기능을 기적처럼 보존하려면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동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지만 콩팥 혈관을 뻥 뚫어주는 놀라운 자연의 해독제 3가지 식품과 절대 주의해야 할 섭취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양과 콩팥 건강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638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 이상 마신 그룹과 2잔 이하로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7배 차이가 났습니다. 단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 콩팥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반드시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콩팥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수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치 공장에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 기계가 고장나듯이 말이지요. 그러니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나 뜨거운 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60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우리 식도와 위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이것이 반복되면 소화기관 전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 즉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우리 몸 전체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독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씻어내줍니다. 이제 우리 콩팥 건강에 있어서 식단 외에도 정말 중요한 2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면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콩팥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공장으로 치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야간 정비 시간인 셈입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콩팥이 충분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도 피로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의 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어르신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시고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밝은 빛은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 족욕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셨습니다. 2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걷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강도 높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27% 가까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류가 좋아진다는 것은 콩팥이 더 많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걷기를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에서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걸으시면 됩니다.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빨리 걸으시면 오히려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이것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운동의 핵심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 색깔과 거품 여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 소중한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국물은 두세 숟가락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식사 후에는 집 주변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점심에는 신선한 과일 한두 가지를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블루베리 한 줌, 혹은 껍질을 벗긴 사과 반 개, 아니면 귤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물을 두세 잔 더 나누어 드시면서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저녁 식사 때는 가급적 염분이 적은 음식으로 차리시고 찌개 국물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간단한 하루 루틴 하나만 지켜도 우리 소중한 콩팥이 훨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서는 흘려듣고 잊어버리기 쉽지만 이렇게 화면 앞에서 함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라도 더 기억에 남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경고 신호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아직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부디 내일이라도 당장 가까운 내과에 들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수치만 봐도 내 콩팥이 얼마나 건강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활용하시고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으시면 콩팥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품위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투석기에 연결된 채로 일주일에 3번씩 4~5시간을 기계 앞에 앉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 꿈꾸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단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냅시다. 우리 함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한 어르신으로 남아 있읍시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결심 하나를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과 혈압의 관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고혈압과 콩팥 질환은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 혈관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다시 혈압이 더 높아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 콩팥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는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3.2배 빠른 속도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혈압을 130 이하로 잘 관리한 그룹은 콩팥 기능이 훨씬 오랫동안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되 동시에 오늘 말씀드린 저염식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셔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노력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요즘 어디서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도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적당량의 단백질을 매 끼니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을 병든 콩팥이 처리하지 못해 피 속에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내 콩팥 상태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을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이 또 자주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약과 민간요법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콩팥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일부 한약재나 민간요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황초, 목통, 방귀 같은 성분이 들어간 한약은 콩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플 때 가까운 어른들이 권해주시는 민간 비방약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약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마시는 것, 오늘 아침에 물 한 잔을 더 챙겨 마시는 것, 오늘 저녁에 30분 걸은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콩팥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 식이 제한으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온몸이 부으고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리 막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이 힘들게 키워온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거나 매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몸이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 가지만 약속하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찌개 국물을 숟가락으로 2번만 맛보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걷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우리 콩팥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콩팥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미 죽어버린 콩팥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마법의 약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천연식품과 올바른 식습관은 남아있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더 이상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차가운 기계에 누워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인 셈입니다. 과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절대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챙기신다며 과일을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믹서기 코드를 아예 뽑아버리십시오. 과일을 기계로 갈아버리는 순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막인 식이, 섬유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방어막이 사라진 엄청난 양의 단물, 즉 과당은 섭취한 지 5분도 안 되어 피 속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콩팥의 아주 얇고 섬세한 필터 혈관들은 끈적한 당분에 짓눌려 서서히 막히고 결국 치명적인 파괴를 겪게 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여러분의 치아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셔야만 콩팥을 살리는 진짜 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773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3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느렸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지닌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뻣뻣하게 굳어버린 혈관을 야들야들하게 풀어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좁은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맑은 피가 시원하게 통하고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과나 배보다 당분도 훨씬 적어서 하루에 한 줌 정도 꼭꼭 씹어 드시면 콩팥의 숨통을 키워주는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으니 냉동실에 항상 채워 두십시오. 아침 식사 후 한 줌씩 꺼내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서 푹신한 스펀지처럼 독소와 찌꺼기들을 쫙 빨아들여 대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콩팥이 밤을 새우며 힘들게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을 장에서 미리 치워주는 아주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사과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 껍질에는 칼륨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병든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빼내지 못해 피 속에 쌓이게 하고 결국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껍질을 벗긴 뽀얀 사과 반 개 정도만 천천히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철 따뜻한 방에서 즐겨 드시는 귤입니다. 귤의 고운 주황색을 내는 성분은 상처받은 모세 혈관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콩팥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탁월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어 콩팥이 받는 압력을 확 줄여줍니다. 하지만 귤은 생각보다 당분이 높습니다. 한 번에 바구니째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딱 2개에서 3개만 나를 위한 귀한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껴서 드십시오. 과일 외에도 우리 전통 밥상에 콩팥을 구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생마늘과 잘 발효된 김치, 그리고 된장입니다. 찌개로 팔팔 끓여서 짜게 드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싸하고 매운 성분은 피 속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때를 청소하여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생마늘 한두 쪽을 잘게 다져서 반찬에 살짝 곁들여 드십시오. 또한 푹 묵힌 묵은지나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에는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훌륭한 유익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짠 국물 대신 신선한 채소를 콕 찍어 먹는 쌈장으로 아주 조금씩 활용하시거나 묵은지를 맹물에 살짝 씻어서 짠기를 빼고 하루 2~3 젓가락 정도 챙겨 드시면 장이 아주 튼튼해지고 콩팥의 해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영양제 한 움큼보다 우리 주변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하는 자연의 맑은 음식들이 콩팥을 살리는 진짜 명약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이 수많은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돈 한 푼 안 드는 기적의 3단계 생활 습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콩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모두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참으로 방대하고 많지요. 이 수많은 지침들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완벽하게 다 실천하려고 욕심을 내시면 며칠 못 가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콩팥을 살려내는 3단계 행동 지침으로 딱 떨어지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식탁 위에서 찌개 국물을 끝까지 후루룩 마시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건더기만 꼭꼭 씹어 드시고 국물은 숟가락으로 2~3번 정도 맛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실 찬장이나 식탁 위에 산처럼 쌓여있는 정체모를 고농축 영양제들과 무릎이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입에 털어넣던 소염 진통제들도 병원 선생님의 명확한 허락이 없다면 과감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이 무거운 독소들만 버리셔도 콩팥이 짊어진 노동의 짐을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순서를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하실 때 밥부터 숟가락으로 뜨지 마시고 나물, 샐러드 같은 싱싱한 채소 반찬을 가장 먼저 씹어 드십시오. 그 다음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순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 하나만 밥상 위에서 바꿔도 식후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것을 막아 콩팥의 얇은 미세 혈관이 찢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아플 때는 독한 약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수건으로 30분간 온찜질을 하시고 매일 하루 30분씩 집 주변 공원을 가볍게 걷는 방향으로 통증 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은 콩팥 혈류를 살리는 최고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지친 콩팥에 생명력을 듬뿍 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일상에 더해 주십시오. 밤새 메말라 쪼그라들어 있던 콩팥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밤사이 쌓인 끈적한 독소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씻어낼 준비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적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7시간에서 8시간 푹 주무셔야 콩팥이 스스로 몸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에 딱 한 번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버리고 바꾸고 더하는 이 세 단계는 결코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길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끔찍한 원인부터 우리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생활 습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 세대는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오직 눈앞에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만으로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귀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제발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콩팥이 깨끗하게 해독을 하고 두 다리가 튼튼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의 손을 잡고 가벼운 공원 산책도 마음껏 가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래오래 따뜻한 밥 한 끼를 기쁘게 나누려면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대한 내용들을 내일 당장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기억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미지근한 맹물 한 잔을 미리 떠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영상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흘려버리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30년의 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는 거품 소변, 붓기, 극심한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과 입냄새, 근육 경련, 그리고 호흡 곤란, 이 7가지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뜨거운 국물 밥상, 소염 진통제 남용, 그리고 처방 없이 드시는 고농축 영양제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식품은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귤입니다. 반드시 믹서기에 갈지 말고 꼭꼭 씹어 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 속 3단계, 나쁜 습관 버리기, 일상의 순서 바꾸기, 그리고 지친 콩팥의 생명력 더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고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를 열어서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툭하면 무릎 관절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서 드시거나 밥상에서 짠 찌개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마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전송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분들의 생명을 투석실의 고통에서 구해내는 귀한 은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꼭 나누어야 그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알려주지 못했던 진짜 자연치유 비법들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파하던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맑은 숨을 쉬고 튼튼해지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우리 콩팥 건강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콩팥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순식간에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5분씩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혼자 꾹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콩팥 건강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와 콩팥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 놓이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당분으로 인해 서서히 굳어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전국 투석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당뇨로 인해 콩팥이 망가진 분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혈당 관리가 곧 콩팥 관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시작하는 것,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그리고 식후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콩팥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아직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계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품 소변이나 붓기, 극심한 피로감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내일 당장 내과에 가셔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뜨거운 찌개 국물, 습관적으로 드시는 소염 진통제, 그리고 처방 없이 드시는 고농축 영양제, 이 3가지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십시오. 셋째, 우리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품은 블루베리, 사과, 귤입니다.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시고 절대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이 2가지 습관만 지켜도 우리 콩팥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우리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